우즈베키스탄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파견한 국가자문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최지혁 교수를 파견했습니다. 최지혁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역학조사, 마스크 공급, 거리두기 정책 등 방역 전반에 대해서 자문했습니다. 그는 매일 우즈벡 국영방송 뉴스에 출연해 자문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문을 받아 10,000명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의료 수요를 대비해 종합병원 4곳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도움은 지난 13일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예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파견해준 최지혁 교수가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다며 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도움이 이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 보건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입국자들은 전원 격리시설을 거치게 했지만 우리 정부 제안에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입국 시 시설 격리를 면제해줬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항공편을 주 1회 허가해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국민 359명이 귀국했습니다. 이 같은 협력에 한국 정부는 의료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에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상과의 통화로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세계 25개국 정상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았습니다. 세계 밀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짐 데이터 교수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조언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한국 스스로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교수의 조언처럼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감염병으로 시달리는 시점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와중에 선거를 치르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로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0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목격한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투표하러 온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1m 간격으로 줄을 서며 체온을 측정하고 소독제로 손을 문지르고 관리자들이 제공한 일용 비닐장갑을 착용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체온이 37.5도 이상의 유권자는 별도로 격리돼 검사를 받고 투표소는 소독된다고 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초래했던 위스콘신주의 경선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총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400만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의 안전성을 확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방역과 동시에 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위기에 꼼꼼하게 대비한 시스템 덕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한국 정부의 투표 대안책을 소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선거권을 보호하려 노력했다며 전염병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성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한국의 선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의 감염의 위험 때문에 선거를 미루거나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지방선거 2차 결선 투표를 6월 21일로 연기했습니다. 영국은 지방선거를 아예 1년 미루기로 했고 폴란드는 대선을 우편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칠레는 이달 26일로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뤘고 볼리비아는 5월 3일 대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선거를 치르는 한국이 앞으로 각 나라들이 치러야 할 선거의 모델이 되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한국의 실제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4일 기준 신규 환자가 하루 새 27명이 발생하며 이틀째 신규 환자 규모가 3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누적 확진자는 1,564명으로 어느새 순위도 21위로 내려왔습니다. 한때 하루 최대 900명이 늘고 2위까지 올라가며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불렸던 한국은 지금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같은 수치를 가장 주목한 것은 각국의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최근 전세계 국가 의료진들에게 웹세미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통해 한국의 상황은 알고 있지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서 진짜 본인들이 접한 것과 같은 상황인지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와 대응 과정 중에 광범위한 진단과 추적, 격리 등의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한국이 진단검사를 대규모로 빠르게 세팅하고 정확도를 높인 것에 놀라며 무엇보다 국가의료보험의 형태로 많은 치료를 받은 부분에서 인상 깊게 느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보험 형태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놀랍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돈만 있으면 세계 최상의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MBC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 여성 환자의 충격적인 병원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검사 비용은 $907, 하나로 $110만원이었고 총 진료비는 $34,727, 하나로 $4,280만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총 부담한 비용은 총 $4,400만원으로 그녀는 병원비를 갚기 위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에 반해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 19일 동안 입원한 한국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970만원 정도였는데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44,150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환자 진료비는 무려 1000배나 넘게 차이 났습니다. CNN은 11일 한 간호사가 환자의 비극적인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공인 등록 간호사 데릭 스미스는 심한 호흡곤란에 빠져 죽어가는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돈을 내나요? 스미스는 CNN에 이것은 결코 잊지 못할 마지막 말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현실이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보편성 건강관리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지난 2018년 미국 인구의 10.4%인 약 2,8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놀라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제도도 부실하지만 최근 위기에 대한 초기 대응도 실패한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60만 개의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진단키트 60만 개가 14일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밝혔고 1차분 15만 개는 지난 주말에 배송되어 총 75만 개가 보내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우리는 한국 파트너들에게 진단키트 확보에 있어 미국을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한국 진단키트를 대거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키트의 정확도가 70%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6시간 내 신속히 결과가 나오며 9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산 진단키트는 30% 미만으로 이를 수입한 스페인, 필리핀, 체코, 터키 등의 나라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는 최근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전날보다 줄어들었다며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전역 확진자 수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게 늘며 종시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쿠오모 지사는 내일이라도 끝나기를 원하지만 1년에서 1년 반까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백신 개발 전까지는 진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모든 프로스포츠는 멈춘 상태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정규 시즌 개막을 연기했고 미국 프로농구와 북미 아이스 하키리그, 미국 프로축구는 모두 시즌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프로야구는 이달 21일부터 연습 경기를 한 뒤 5일 초 무관중 경기를 개막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국 리그가 중단되고 5월에 한국에서 KBO가 개막된다고 하자 미국 ESPN은 KBO 중계권을 살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ESPN은 이달 초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다시 야구를 하려는 나라가 있다며 한국 프로야구를 주목했는데 중계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KBO는 실제로 미국 ESPN으로부터 중계권 구매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진영 KBO 운영본부장은 경기력이 입증된 KBO가 ESPN에 중계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야구 팬들이 분명히 매료될 거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SPN은 메인 홈페이지에 얼마 전 미국이 곧 스포츠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국이 단서를 제공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 중계권 판매를 준비하던 KBO는 놀랍게도 이번을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프로야구가 알려지게 됐다고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위기 사태로 인해 한국의 프로스포츠까지 전 세계로 수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방크가 만든 희망 포스터가 해외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크는 지난 10일부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된 희망 포스터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각 글자는 용기, 열린마음, 승리, 정보, 방어,
1, 9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자를 연결하면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 혐오를 멈추면 우리는 승리한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며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실천하면서 하루 9명과 마음을 나눠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크에 따르면 13일 현재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외국인 9,375명이 해당 포스터에 좋아요를 눌렀고 998회가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등불이라 불리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의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C19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용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와 일치 단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의 어설픈 대응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한국인이 듣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는 아베의 일본과 평행 이론을 증명하고 있어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2달 동안 3,600만 명이 실업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서 준비한 긴급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했고 이 프로그램으로 수십억 달러를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불 결과를 우편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우편 통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해고를 당한 적이 없다 라고 연락이 왔고 기업주들도 해고한 적이 없다, 황당하다 라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웨스턴 워싱턴 대학의 직원 2,500명 중 400여 명이 이러한 실업수당 지급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즈에 의해 미국의 실업수당이 나이지리아의 한 사기단체에게 절도당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 직업을 잃지도 않은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번호 정보를 이용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용된 신분 정보로 실업 시스템에 접속해서 실제로 실업수당이 지급되어서 수억 달러가 도난당한 것입니다. 영국 정보부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관들은 공격의 배후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우리가 얻은 모든 단서로 적극적으로 쫓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근로자들과 기업주들에게 실업 통보 서류가 갑자기 발송된 것에 대해 관공서로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니 피해가 의외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 집단은 신원 정보를 끊임없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엉터리 전산 시스템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확인 시스템 등 안전장치도 없이 신청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돌아갈까요? 이렇게 어설프게 실업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이런 어설픈 시스템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판세라라는 기업에 N95 마스크를 1,000만 장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합니다. 거금 5,500만 달러, 약 677억 원을 지불하고 5월 1일까지 납품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11일에 갑자기 파산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는 2018년에 이미 세금 미납으로 고발을 당했으며 지난달에는 2명의 공동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 제작 경험은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던 거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1억 1천만 달러, 약 1353억 9,900만 원을 지불했는데 80% 이상의 기업이 처음으로 정부와 계약하거나 소규모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퇴역 군인 출신인 대표는 수상한 중개인을 끼고 이런 계약을 추진했다. 판세라와 계약한 장당 5.5달러, 약 6,770원의 가격은 3M사의 장당 가격 0.63달러, 약 775원과 비교하면 너무 황당한 계약이다 라고 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는 1,000만 장의 마스크를 납품받기 위해 1억 달러, 약 1,230억 8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장당 가격은 10달러, 약 1,230원이라는 거죠. HHS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허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는데 글쎄요. 이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에서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으며 미국인들은 무능력한 트럼프 행정부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이런 황당한 계약이 다 있으며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낭비를 하는 트럼프는 아베를 따라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베의 마스크로 인한 세금 낭비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66억 엔, 약 5,350억 원으로 8,5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해서 각 가정마다 2장씩 배부하는 아베노 마스크는 초기에 91억 엔, 약 1,045억 원을 들여서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이 되고 온통 얼룩이 져서 임신부용을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죠. 이 회수된 마스크는 8억 엔, 약 91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세탁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본 국민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베노 마스크가 문제가 되면서 몇 달이 지나도록 배부를 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부터 본격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중국산 마스크가 갑자기 넘쳐나면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한때는 한 장에 100엔, 약 1150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엔, 약 229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나타운 등에서는 중국산이 쌓여 있는데 50개 세트가 2,500엔 전후로 팔리고 있으며 몇 번이고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우레탄 소재 마스크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귀에 제대로 걸어서 착용도 못할 정도로 사이즈도 작고 불결하다 보니 각 가정에서는 받아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한다고들 하지만 막상 받으려고 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급기야 시궁창에 버려진 466억 엔이라는 언론 제목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나 아베는 왜 이렇게 닮았는지를 지적하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특별재해 급부금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온라인 신청서를 다시 인쇄해서 연필로 체크하는 행정 시스템이 있고, 미국은 신원 정보만 입력하면 실업수당을 마구잡이로 지급하고 근무 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 및 실업 작업 완료를 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이네요. 또 트럼프와 아베는 마스크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황당한 일을 같이 하고요. 뭐 이런 선진국이 있나요? 그저 황당합니다.